단톡방에도 선생님 유튜브 주소를 올려드리니까요. 항상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돼요. 근데 구독은 눌러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선생님 영상에 갔을 때 이제 뭔가 이렇게 알림 같은 게 가니까.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되고요. 자, 유형 8번 보면 이제 활용이 나오거든요. 활용? 근데 아시다시피 활용은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작은 단원이다. 가장 작은 유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왜냐면 활용은 어떻게 보면 얘들아 단어만 봐도 벌써 앞에서 배운 걸 이용해서 라고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따라서 일단 활용을 잘하려면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가 유형 8번이라고 하면 유형 7번까지를 굉장히 잘 수행하고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풀라는 건데 대부분 활용 문제는 당연히 도형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야. 그럼 도형에 나왔을 때는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좌표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경우는 대부분 직선에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좌표에 관련돼서 풀어요. 아니면 거리에 관련된 것들. 반대로 좌표 평면으로 푸는 경우는 원 아니면 2차 곡선 등등등 대부분 찐으로 도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좌표 평면으로 푸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23번이 딱 학교 시험에 나왔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이라고 하면 얘는 도형이니까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좌표 평면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 4분의 1 반원을 요렇게 갖고 가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얘가 뭐든지 길이나 어떤 점을 다 좌표로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지금 사각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라는 거지. 직사각형. 그래놓고 뭐 알려줬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이 길이를 알려줬어. 근데 이 길이를 알려준 이유가 있지. 이 길이가 되게 뭐 특별하게 뭐 엄청나게 어렵게 구해야 될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두 대각선의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이 파란색 두 길이는 같고 이 파란색 길이를 빨간 색깔로 칠하면 이 빨간 색깔이 하필 무슨 뭐야? 반원의 반지름이 되겠지. 그래서 그 반지름이 몇이래? 12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10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럼 이제 이걸 좌표 평면으로 갖고 왔으니까 여기가 0이면 자동적으로 저는 여기를 만약에 좌표를 x라고 두면 밑변의 길이는 x가 될 거고요. 요 길이를 y라고 두면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피타고라스가 돼요 라는 거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라는 식을 하나 찾을 거야. 아시다시피 수학은 모르는 문자와 식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뭔데? 라고 봤더니 문제에서 원하는 게 AP, PR, RB래. 선생님 AP 길이면 요 조그마한 거죠 요거. 그리고 요거 길이 대각선 그 다음 요거 조그만한 길이에요. 선생님 근데 제가요 여기 길이를 x라고 놨으면 여기 길이는 자동적으로 10-x가 될 거고 여기 길이를 y라고 놨으면 여긴 자동적으로 10-y가 될 테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는 10-x에다가 대각선 길이 10을 더하고 다시 10-y를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0-x-y의 무슨 값을 찾아달라? 값을 찾아달라 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얘를 찾으려고 하면 30-x 더하기 y니까 얘 갖다가 선생님 얘를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혹시 힌트 하나 더 줬죠. 그래서 뭐가? 넓이가 22야. 즉 xy가 22야 라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문자 2개, 식 2개. 그래서 연립하면 곱셈 공식 쓰면 끝나겠죠. x 더하기 y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xy 해준 게 100이니까 몰라. k제곱. 알아. 마이너스 44. 그래서 넘어가서 144가 나오네. 우리 뭘 제곱해야 144? 12. 그래서 얘가 12가 되니까 정답은 18.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활용을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활용은 대부분 좌표 평면으로 갖고 가면 되게 많이 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옆에 있는 24번처럼 뭐 이렇게 육면체가 나왔을 때는 좌표 평면에 못 갖고 가지만 25번도 좌표 평면에 갖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이제 문자가 3개짜리인 곱셈 공식이 나오는데 제가 거짓말 안 하죠. 27번 봐보세요. 이거 나온다니까요.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A제곱. 아까 이대부고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 뒷장 넘어가 보세요.
30번 또 거짓말 안 하죠. 삼각형 결정 문제 바로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거 되게 유명한 거네요. 31번도 보세요. abc 구해달래요. 내가 말했지만 38개 고등학교 1학년이 암기해야 되는 곱셈 공식 중에 유일하게 abc 물어보는 건 3차밖에 없으니까 31번은 3차를 이용하면 답이 나오겠지. 근데 제가 32번 한번 봐볼게요. 32번. 32번이 아마 여러분들 레벨 테스트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닌가? 아무튼 전 기억하는데 이거 대부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AB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거 아마 내가 레벨 테스트에 냈을 거예요. 이거 대부분 풀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거 싹 다 전개한 친구들 많아요. 이거 싹 다 전개해서 뭔가 A에 관한 내림차순이 됐든 또 막 새로운 걸로 묶어가지고 막 난리치는데 그랬다가는 답은 맞을 수 있겠지만 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죠. 요렇게 곱하기인데 그 두 개의 문자랑 관련된 합, 곱하기 합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A, B인데 여기가 A, B랑 관련 없는 문자가 나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A, B인데 A 더하기 B, B, C인데 B 더하기 C, C, A인데 C 더하기 이 앞에 거랑 서로 연관이 있는 문자가 들어갔을 때 이건 전개하지 말라는 소리야. 무슨 뜻이냐? 문제에서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 나왔어요? 얘가 2 나왔어요. 이걸 이용하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얘가 C만 넘기면 2 빼기 C 아니야? 라는 거지. 얘는 A가 넘어가면 2 빼기 A 아니야? 그럼 얘는 선생님 2 빼기 B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하면 뭐 달라지나요? 잘 보세요. 2AB, 2BC, 2CA.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공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 마이너스 ABC인데 또 마이너스 ABC네요. 또 마이너스 ABC예요. 바로 마이너스 3ABC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에서 준 제곱으로 얘 찾고 아까 누누이 말했지만 ABC는 무조건 3차식 밖에 안 나올 테니까 3차식 공식을 이용해서 찾으면 정답이 되더라 라는 거지. 이거 전개해서 푼 친구들 봤다 이거야. 엄청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F반 정도면 이제 앞에가 A, B인데 그거에 관련된 합이 나오고 합이 나왔네. 그럼 이거는 절대 전개하지 말란 소리야.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합을 이용해서 문자를 이쁘게 나타내라는 거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 뒷장 넘어가 볼게요. 또 활용이네요. 근데 여러분 특히 요쪽 11번 활용은 절대로 좌표평면으로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왜겠어요? 3D잖아요. 3D 우리 좌표평면은 언제 배우죠? 이대부고라면 2학년 1학기 기하 과목에서 배우죠. 좌표평면도 3차가 있거든요. 3차원이라고 하죠. X, Y, Z. 요걸 배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도형은 절대 3D로는 갖고 가지 말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도형인데 활용이고 좌표평면에 갖고 갈 때는 2차 곡선이지 이렇게 육면체라든가 아니면 구 이런 것들은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그럼 34, 35, 36, 37은 그럼 제가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3D 활용은 무조건 길이로 가셔야 돼요. 길이. 3D 모양의 3D 도형의 활용은 무조건 문제가 길이로 가셔야 돼요. 좌표로 못 풉니다. 여러분들은 좌표평면을 꼴랑 XY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XYZ를 이용해서 못 풀어서 다 길이를 두셔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궁금한 게 뭐냐면 요런 반문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선생님 육면체에서 대각선이 어디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참 웃긴데 우리가 육면체에서 대각선은 면의 대각선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암묵적인 약속이 있어. 약속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그 대각선이 어디냐면 육면체에서는 전체 대각선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간 이 노란색을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해요. 가끔 가다가 요 평면의 대각선이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평면의 대각선인 경우는 말로 안 줘요. 무슨 뜻이냐? 이 빨간색을 구하라고 할 때 그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으면 빨간색은 B, D 아니면 A, B, C, D의 대각선 이렇게 주지 그냥 육면체의 대각선 이렇게 시작하면
가장 큰 대각선을 구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노란색 길이는 아시다시피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는 공식이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거 사실 공식 아니에요. 이거 원래 피타고라스예요. 이거 왜 피타고라스인지 아시죠? 잘 보세요. 노란색, 노란색, 노란색 직각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요 밑에 변 길이 보이죠? 요거. 이게 바로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대각선이니까 요 길이가 뭐 나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와요. 근데 이 노란 색깔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루트하면 얘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뭐 따로 공식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얘도 사실은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문제가 건널비 구해달래. 뭐 얘는 지금 이거 그냥 한번 풀고 할까? 숙제 줄 겸.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40이래. 직육면체죠. 그럼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 그래서 얘가 40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0이다 라는 거 하나 찾을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 BH,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은 6이니까 36이라고 쓸 수 있겠지. 모르는 문자 3개니까 식 하나 더 필요하네. 자, 그게 바로 뭐야? 근데 건널비 좀 구해줘 라는 거지. 그럼 건널비는 아시다시피 AB가 몇 개? 2개. BC가 2개. CA가 2개가 되겠지. 결국 곱셈 공식 사용해줘. 얘 제곱한 데서 얘를 뺐더니 36이야. 그럼 얘가 64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죠? 답은 그래서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 콜.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대망의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다. 바로 나머지 정리. 근데 요런 한번 고민 안 해보셨어요? 너무 빠른가 얘들아? 빠르니 혹시 얘들아? 잘 빠르면 조금 말해줘. 뭐 대표로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이해가 안 가면 고개를 갸우뚱하면 내가 걔를 해서 뭐 물어볼게. 혹시 빠르니? 라고. 호나 빠르니? 아니야? 여기서 혹시 자기 같은 반 친구 없어요? 몇 반 됐어? 8반. 8반 손? 어머나. 자, 몇 반 됐어? 3반 손? 뭔데? 몇 반? 4반 손? 이거 친구 한 명 있다. 친구 하면 되고. 몇 반? 연결. 6반? 6반 손? 없어? 몇 반? 이거 어떻게 반이 다 다르니? 신기하네. 여기, 자, 1반? 이렇게 하는 거 맞겠다. 1반 손? 1반이었지. 친구 있고. 2반. 한 명, 3반. 한 명, 4반. 4반 3명이다. 유일하게. 5반. 6반. 한 명, 7반. 2명. 8반. 한 명, 9반. 한 명, 10반. 한 명, 11반. 참 다양하다. 12반. 한 명. 자, 어차피 우리는 적입니다. 쟤를 꺾어야 우리는 대학 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동료에 있다는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만 조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면 사실 2번 배우죠. 다항식에서의 나눗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단원명이 뭐예요? 나머지 정리예요.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을 해봤거든. 뭐냐면 왜 다항식의 나눗셈을 먼저 가르치고 또 나머지 정리해서 또 가르치지? 그냥 얘를 일로 그냥 넣었으면 그냥 한 방에 나머지 정리 가르치고 그냥 다항식의 연산 가르치면 되지. 왜 다항식의 연산의 마지막에 나머지 나눗셈을 가르치고 또 나머지 정리를 또 가르치냐라는 거야. 근데 이거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이건 진짜 아마 1% 안에 1%들만 느낄 건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대부분 이 문제는 몫이 되게 중요해요. 몫을 직접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은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4차, 뭐 3차 블라블라 식이 나왔을 때 얘를 얘로 나눴다. 갑자기 뭐 x제곱 뭐 이렇게 나눴대. 근데 신기하게 몫이랑 나머지가 이쁘게 다 구해져요. 그리고 신기한 건 또 몫의 미지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얘가 4x 플러스 1일 때 x 플러스 k, 그리고 4x 플러스 5다.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k 값 구하래. 이게 엄밀히 따지면 얘로 나눴으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거든요.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들을 아마 우리 학원책도 풀어보면 신기하게 대부분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몫을 직접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모든 식에 다 미지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도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심지어 여기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있잖아.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푸냐? 항등식으로 풉니다. 무슨 뜻이냐면 진짜 나눠서 문제 푸는 경우보다는 항등식으로 풀어요. 우리 항등식이 무슨 뜻이에요? 항상 같은 식이죠. 그래서 왼쪽 식과 오른쪽 식이 똑같아 라고 해서 대부분 오른쪽 식을 전개해서 왼쪽 식과 똑같다 해서 K값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꼭 신기한 게 뭐냐? 이 나머지를요, 제발 부탁인데 10문제 중 9문제는 제발 반대로 넘기세요. 왜 반대로 넘기는 걸 전 추천하냐면 유일하게 다항식의 나눗셈 단원에서만 나머지를 항상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음 단원명이 뭐예요?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안 알려줄 거야, 나 이제. 그러니까 너네 이제 구해 라는 거야. 근데 이 바로 앞 단원까지는 다항식의 나눗셈은 항상 나머지를 알려줘요. 근데 왜 나머지를 알려주면 반대로 왜 넘겨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나머지가 없다라는 건 결국 뭐죠? 나눠 떨어진다예요. 근데 나눠 떨어진다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네 글자가 뭐가 될까요? 나눠 떨어진다가 네 글자로 바꾸면 뭘까? 잘 생각해봐. 여기 식 있고 어떤 식으로 나눴어. 그래서 여기 몫이 나왔어. 근데 나머지가 없어. 그럼 나는 이 식을 딱 보는 순간 네 글자 단원이에요. 뭘까요?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즉, 이 식이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돼라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나눗셈 문제가 아니라 인수분해 문제예요. 그러면 인수분해는 대부분 10문제 중 8문제는 항등식으로 풀어요. 오른쪽과 왼쪽이 똑같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거 전개하고 아니면 우리 항등식 푸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개수비교법. 그리고 너무 식이 더러울 때는 수치대입법. 요 두 가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너무 이쁘게 뭐 인수분해가 이렇게 먼저 됐어. 아, 선생님, 그러면 저는 요 뒤에 미지수를 찾기 위해서 x에다 1이랑 2를 넣어서 a, b를 찾을게요 하셔도 되고, 선생님 얘는 이뻐요. 그냥 얘가 그냥 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너네들은 그냥 요거 개수만 비교해서 여기 뒤에 미지수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항식의 나눗셈 문제는 몫과 나머지를 다 주고, 물론 그 안에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을지언정 너네들이 나머지 정리처럼 진짜로 뭔가 나누고 얘가 2차잖아, 얘가 1차여야지, 몫은 뭐니까 뭐가 나와야지 이렇게 푸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아 봐봐봐. 예를 들어서 38번 봐봐. 38번 보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었대. 근데 몫과 나머지를 QX랑 RX라고 하는데 Q에다가 2 넣고 R에다 1 넣는데, 얘들아 우리 사실 나머지 정리 문제 풀어보면 얘는 몫 있잖아요. 굉장히 왕따시킵니다. 왕따라고 하지 않고 이 몫을 거의 등한시 여겨요. 얘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별로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얘가 필요한 존재였으면 저 단원명을 뭐라고 했겠어? 몫과 나머지 정리라고 했겠지. 근데 왜 쟤는 나머지 정리야? 저 나머지 정리는 정말 나머지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몫을 거의 안 구해요. 몫에다가 심지어 2, 1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다항식의 나눗셈은 어때요? 몫에다 2 넣어달래요. 이거 제가 어떻게 구해요? 몫을 모르는데. 이건 진짜 구하라는 소리예요. 진짜 나누라는 소리고. 자, 그럼 우리 한번 38번을 요렇게 풀어볼게요. 자, 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 나눗셈 아직도 요렇게밖에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이제 안 돼요. 요거 사실 저는 완전 비추하는 풀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직접 나누는 건 얘들아 초, 중에서 끝났어요. 고등학교 때 와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진짜 한 1억 문제 풀어야 한 문제 정도? 말고는 이렇게 직접 나누는 경우 없고요. 개수비교법 쓰셔야 돼요. 자, 개수비교법은 무슨 뜻이냐? 38번 보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1을 누구로 나눴냐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로 나누었대요. 그럼 여러분들 바로 여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걸 진짜 이렇게 나누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갑니다. 2x 세제곱 되고 싶어. 그럼 2x 필요하죠. 그 다음 2차가 되고 싶어.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x 제곱이야. 근데 나는 마이너스 7x 제곱 되고 싶으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죠. 요게 몫이에요.
근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1차 찾아봐야죠. 나머지 1차 볼게. 3x, 2x, 그럼 5x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x가 없어요. 그럼 없애줘야 돼.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근데 난 1이 되고 싶어. 플러스 2 해줘야 돼. 이게 바로 몫이고 이게 나머지죠. 거기다 뭐 넣어달래? 2랑 1 넣어달래. 여기다 2 넣어봐라. 그럼 Q2는 뭐가 나와? 3. 그럼 R1을 구해달래. 마이너스 3. 끝났네. 문제가 뭐 해달래? 더하래. 답은 0. 답 3번이 되겠지. 요거 안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 요거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는 이것도 극혐하고요. 조리제법도 극혐해요. 조리제법도요. 딱 한 문제 유형 빼놓고는 안 써요. 사실은. 조리제 이걸 쓰는 경우는 진짜 정말 드물어요. 정말 드물고 얘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나머지 정리 풀어봐 그러면 다 밑에 조리제법 해갖고 와요. 뭐 틀린 건 아닌데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조리제법을 좀 비추라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이 조리제법을 쓰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나머지 정리 문제 중에 아마 요런 문제 있을 거예요. 요거 기억나시나? A의 x 빼기 1의 3차, B의 x 빼기 1의 2차, C의 x 빼기 1 더하기 t. 요 문제 기억나시죠? 요 문제만 유일하게 나머지 정리해서 조리제법을 써요. 그거 말고 나조차도 조리제법을 쓴 지가 진짜 몇십 년 되나가는 것 같아요. 난 이 두 문제 빼놓고는 안 써요. 직접 나눠야 되는 경우 정말 한 1억 문제 풀어야 한 문제, 조리제법은 요 문제 제외하고는 웬만해서 재원생들 1, 2월 동안 질문할 때 전 한 번도 조리제법 아마 난 거의 안 썼을, 아예 안 썼을 거야, 조리제법은. 이 문제 제외하고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물론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대부고가 시간이 타이트한 학교니까 이것마저도 줄였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거 실수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2차, 3차 써. 2차, 1차 이렇게 써버릴 수가 이제 1차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막 숫자 썼다가 뺄 때 또 엉뚱한 거 빼고 난리 나죠. 그래서 이런 실수도 좀 줄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8번은 이렇게 풀었다. 얘들아 39번 봐봐. 40번도 봐봐. 41번도 봐봐. 신기하게 다 나머지 아니면 몫을 웬만하면 다 줍니다. 목 안 주면서 다항식에 나눴을 땐 풀어봐. 이런 문제 거의 드물어요. 자, 뒷장 넘어가 볼게. 42번. 조금만 천천히 할게 그러면. 아니 근데 너네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어서 나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 게 없잖아. 자, 1분간 질문 타임. 뭐 수학이 돼도 좋아. 나에 대해서도 좋아. 빨리 물어봐. 안 물어보면 나 수업할 거야. 궁금한 거 없니 나에 대해서? 우리 신입생들은 내가 처음이잖아. 우리 그래도 좀 이제 친해져야 되잖아. 그럼 나에 대해서, 나는 너네들에 대해서 뭐 이대부고 학생인 거밖에 모르고 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없니? 궁금한 거 없어, 연경아? 나는 많이 뭐라고? 썰 풀어. 무슨 썰? 아, 쌤 그거 뭐요? 그거 있잖아요. 아, 윈터요? 네. 아, 근데 윈터는 이게 너무 막강해서요. 그럼 마지막에 이건 진짜 이거 아이들이 정말 막 픽픽 쓰러질 때, 졸릴 때, 소름 돋아. 뭐 잠깐 에필로그를 말하면 선생님이 여기 없을 뻔했어요. 선생님은 윈터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겨울 말고요. 그 연예인 에스파 윈터요. 겨울 아닙니다. 에스파 윈터랑 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썰을 들으면 지금까지 그 썰을 듣고 안 놀란 친구들이 없어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럼 우리 42번 한번 가볼게요. 42번이 마지막입니다. 자, 이 42번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지금 여기 14명 중에 나머지 정리 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여기가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서 나머지 정리 들어갔더니 제가 얘들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 그럼 왜요? 왜요? 왜 이렇게 풀어야 돼? 저 그냥 그거 암기하면 안 돼요?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여기부터가 문제예요. 이 42번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실 다항식의 나눗셈은 검산식이라는 걸 안 썼어요. 그냥 어떤 식이 어떤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뭐야. 대부분 있잖아. 말은 몫이라고 하고 말은 나머지라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식이 나와요. 식. 그래서 얘는 솔직하게 말하면
검산식은 아니고 그냥 항등식처럼 식을 써보고 문제를 풀라는 건데, 유일하게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처음으로 검산식이라는 걸 쓰는 게 42번 유형부터 스타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fx를 gx로 나눴어. 그럼 몫이 qx고 나머지는 rx야 라는 게 사실은 처음으로 검산식이 여기부터 스타트입니다. 근데 이제 얘는 문제가 생겨요. 아시다시피 얘가 만약에 n차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머지는 얘보다 하나 작은 n-1차 이하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이제 발생하냐면, 내가 이제 너네들한테 요 n차, 요 gx를 이제 조금씩 변형할 거예요. 근데 있잖아, 우린 수학도 작용 반작용이 있거든요. 우리 과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죠. 한 대 때리면 나도 아프지만 남도 아프고, 남도 아프지만 나도 아픈 거거든. 그러면 수학에서도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뭐냐면, 너네들이 알고 있던 이 gx를 만약에 조금씩 모양을 바꾸면 얘가 바꾼 만큼 어딘가가 똑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누구야? 바로 이 qx라는 거지. 이 qx는 이 gx가 변형할 때마다 항상 반대로 작용이 됩니다. 반작용이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면, 너 gx에다가 2배 했어? 그러면 qx는 무슨 짓 해야 돼? 아, 너 2배 됐냐? 그럼 난 너의 반작용 2분의 1배 해야 돼. 너 2분의 1배 됐냐? 아, 그럼 나 너의 반작용 2배를 할 거야. 즉, 이 gx랑 qx는요, 무조건 서로 반작용이 일어나요.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fx가 예를 들어서 뭐 문제를 바로 접근해 볼게. 42번 보면 fx를 얘로 나눴다 이거야. 그랬을 때 몫이 qx래. 나머지는 r이래.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나는 또 다른 식 fx를 얘로 나눴어. 그때 새로운 몫과 새로운 나머지 좀 찾아줄래? 라는 거야. 그럼 잘 봐. 내가 얘를 만지작 해서 문제를 일으켰어. 변형했어. 근데 어떻게 변형했냐면, 나 여기다가 3배 하면 얘 나오지 않아? 라는 거야. 그럼 QX 입장에선 억울해. 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가 3배가 됐으니까 얘는 반작용으로 3분의 1이 돼야겠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했던 새로운 몫은 누가 되는 거야? 원래 몫의 3분의 1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나머지는 끊겨 있어. 곱하기가 아니야. 더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아.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이미 여기서 고리가 끊겼어. 그래서 나는 원래 나머지랑 똑같다고 해도 돼 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뭐래? 순서대로 적으래. 그래서 몫이 3분의 1 qx고 나머지가 r인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반대로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문제를 꼬아서 내볼게. 오히려 반대로 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얘를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근데 나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나눴어. 그랬을 때 새로운 몫과 나머지를 찾아달래. 새로운 몫과 나머지. 그럼 이제 너네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지? 여기서 여기 뭐 해준 것 같아? 뭐를 곱한 것 같지? 6분의 1 곱한 것 같지 않아? 그치? 그럼 6분의 1을 했어. 그럼 Q는 좀 억울하겠지만, 너 6분의 1 곱했냐? 그럼 나는 반대야. 곱하기 6을 해주면 돼. 그래서 아마 이 새로운 몫은 뭐가 될 거야? 원래 기존 몫의 6배가 돼서 나오고, 너 나랑 연결이 끊겼어. 그러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이 영향을 안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43번, 44번, 45번 다 모두 다 같은 개념을 쓴다 이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만 설명하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100% 질문하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나머지 정리 문제 풀라고 하잖아요. 여기 14명 중 13명이 참 신기하게 뭐냐면, 자꾸 문장을 보자마자 검산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그건 잘한 거긴 하거든. 근데 이게 언제만 잘한 거냐면, 여기랑 여기가 똑같을 때야. 여기랑 여기가 똑같으면 여러분들 그냥 문제 보자마자 검산식 세워도 큰 문제는 없어. 근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그냥 이 문제로 할게. 45번 보면
질문해 갖고 오는 10명 중 10명은 다 어떻게 써 갖고 오는지 알아? 그래도 난 칭찬은 해주거든. 그래, 이건 잘 썼어. 근데 이 문제를 풀 땐 사실 이게 좀 도움은 안 돼 라는 건데, 뭐냐면 45번 문제 읽자마자 다 이런 검산식 써와. px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x고 나머지는 r이다 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문장 읽어볼까? xpx를 이라고 해.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얘를 누구로 나누었대?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 다시다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물어볼게. 얘는 작용 반작용이 통할까 안 통할까? 안 통해. 왜? 같은 식이 아니야. 여기가 이 왼쪽에 있는 식이 같아야지만 여러분들은 작용 반작용이 일어나요. 얘 3배 3분의 1, 3분의 1배 3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 근데 여기 식이 달라요. 그래서 애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아 선생님 여기서 여기를 2배 했으니까 얘는 2분의 1배 되겠네요 라고 해서 제일 많이 틀려갖고 와요. 근데 있잖아, 내가 여기까지 써갖고 오면 칭찬은 해요. 그래, 그래도 너가 문제를 읽고 그래도 나머지 정리 문제라는 것도 이해했고 그 다음에 검산식도 잘 써왔네. 근데 미안해, 얘는 쓸모가 없어 라는 거야. 근데 이게 왜요? 저 검산식 잘 썼어요, 왜 쓸모가 없어요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작용 반작용을 하려면 왼쪽 식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거든요. 이 왼쪽 식 건드는 문제가 난이도가 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px인데 여기는 xpx니까 이 검산식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찐으로 여기다 x를 곱하셔야 돼요. 왼쪽 식을 건들면. 그래서 여기다 x를 곱하세요. 근데 우린 수학에서 왼쪽을 곱하면 무조건 어느 쪽도 곱해야 돼? 오른쪽도 곱해야 돼서 여기다 모두 다 x를 곱하는 거예요. 요렇게. 조심하세요. 나머지에도 곱해야 돼. 나머지 빼먹는 친구들 많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건 잊으셔도 돼요. 왜? 이제 여기랑 여기가 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작용 반작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식은 버리시고요. 요 식에서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뭐? 이 식에서 원래 문제가 원했던 게 뭐예요? 얘를 누구로 나누었을 때?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새로운 몫과 나머지를 찾아달래요 선생님 이라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고은아, 왼쪽 식이 어때? 같아졌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작용 반작용을 할 수 있어. 간다. 몇 배 해줬어? 2배 해줬어. 내 맘대로 여기다 2배 해줬어. 그럼 요 뒤에 얘 있죠? 얘네 둘. 얘만 2배 해줬으니까 얘네는 몇 배가 인정이 돼야 돼? 2분의 1배가 돼야 돼요. 왜? 얘가 2배 됐으니까. 얘는 2분의 1배 돼야겠지. 근데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왜? 우리가 여기선 2차로 나눴을 때인데 나머지가 그래서 1차가 나왔거든. 근데 우린 지금 1차로 나눴다고 가정했단 말이야. 그럼 자, 일단 너무 어려우면 똑같이 풀이해 줄게. 2배 됐네. 2분의 1배 한 거 써봐봐. 그러면 2x 플러스 3 2배 됐고 2분의 1배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이해가? 근데 문제가 생겨. 선생님 여기는 rx고 여기는 r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겨. 왜 문제가 생기지? 고은아, 왜 문제가 생겨? 안 나와? 그게? 1차로 나눴는데, 그치? 우리도 얘로 나눴다고 가정하면 얘가 1차가 나오면 안 되잖아. 자, 여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네. 그럼 얘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설명해 줘야지. 자, 어려우면 선생님이 다른 걸로 해줄게. 지금 몇 명이 지금 눈깔이 조금 뒤집혔어. 자, 가볼게. 자, 간다. 선생님, 전 3x 플러스 2x 플러스 3인가? 2x 플러스 3이 필요하니까요. 여기다 2배를 할게요. 2배 해. 그럼 반작용.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여기 2배 해줬어. 그럼 여기에 2분의 1배 해줬어. 여기까지 이해 가? 그리고 뒤에 rx 그냥 써. 헷갈리면. 됐지?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 선생님, xpx를요. 얘로 나눴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만큼이 몫이고 이만큼을 나머지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제가 어떻게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1차 나오죠? 그러니까 너는 다시 한 번 더 나눠야 돼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모양을 바꿔줘야 돼. 얘를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럼 나눴다 라고 하면 2x 플러스 3이 몇 개 있어야 돼? 최고차 한계수가 r이니까 몇 분의 몇이 필요해? 2분의 r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지 전개하면 rx. 근데 문제가 생겨. 2분의 3r이 불필요하게 튀어나오니까 요렇게 빼주는 거야. 이해가? 와, 어렵지. 큰일 났다. 여기서 지금 반은 이해했고 반은 이해 못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로 묶어주는 거야. 똑같은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묶어줬어. 그럼 앞에는 2분의 1xqx가 나오고 뒤에는 2분의 r이 나올 거고 진짜 나머지 마이너스 2분의 3r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목과 나머지를 써달래. 2분의 1 xqx 더하기 2분의 r. 왜 2분의 r이야? 나 뭐 하나 잘못 썼니? 이거 문제가 오류 난 거니? 야, 이거 이거 답지가 오류인가? 아, 헐. 이거 45번 문제 오류였다. 잠깐만. 헌이 핸드폰 했어. 얘들아, 이거 내가 좀 이따 단톡방으로 공유해 줄 거거든? 어제 AP, PM반 애들은 공유했는데 45번이 여기가 2야. 나머지가 2였어. 이거 다 2로 바꾸시면 돼요. 그럼 우리 2니까 1. 끝났다. 그럼 2분의 1 xqx 더하기 1. 나머지가 마3이니까 답은 3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다 타이핑해서 책을 만들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문제가 부호가 좀 틀릴 때가 있으면 선생님이 단톡방으로 항상 공유해 주니까 보고 문제 풀면 돼. 그럼 자기가 옳게 풀었는데 이게 답이 무조건 틀렸대. 그럼 한 번만 의심해 봐. 나한테 카톡 보내주면 내가 한번 보고 이거 사실 이게 조금 오류가 났다. 다시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45번에 별표 치세요. 이거 무조건 저라면 주간 테스트랑 방탈출이랑 총괄 테스트, 레벨 테스트에 전 낼 거예요. 이거 왼쪽 건드는 거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난이도 최상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난이도 최상 문제 혹시 우리 나랑 12월부터 했던 친구는 한 2번인가 풀었어, 고은아. 이거 난이도 최상 문제가 뭐일 것 같아? 왼쪽을 건든 식 중에 난이도 최상 문제 하나 있어. 뭐게? 맞아. 제곱한 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px를 얘로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몫이 qx래요. 그리고 나머지가 4가 나왔대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요. px를 제곱한 것을 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럼 자, 얘도 어디 건드렸어? 왼쪽 건드렸거든? 왼쪽 건드리면 굉장히 난이도가 어려워진 거랬어. 아까 내가 왼쪽 건드렸을 때는 절대 검산식을 쓰지 말고 첫 번째 식을 진짜 제곱하시면 돼요. 왜? 얘를 제곱하면 되거든? 그럼 100명 중 100명이 와서 질문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제곱해요? 이거 제곱하는 거 되게 많이 질문합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 진짜 얘를 한 몸으로 보고 얘를 한 몸으로 봐서 진짜 제곱하시면 돼요. 얘 제곱하면 2x 플러스 3의 제곱 qx의 제곱 더하기 얘 제곱하면 16 더하기 2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8 곱하기 2x 플러스 3 qx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곱셈 공식 완전 제곱식 전개하듯이. 그리고 그 문제가 뭘 구하라는지 알아? 이거를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시오. 2x 플러스 3 있어요. 나눠 떨어지고 2x 플러스 3 있어요. 나머지 나눠 떨어져요. 얘가 정답이에요. 나머지가 16입니다. 답이.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풀게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일단 같은 결의 문제다. 왼쪽을 건들면 절대 두 번째식 검산식 쓰지 말고 첫 번째 쓴 식을 활용해야 된다. 첫 번째 쓴 식을 활용해서 식을 써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일단은 숙제는 1번부터 80번까지 다 숙제입니다.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수업은 끝났어요.